지난 주말 좀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70대 노인이요. 어린아이가 아파트 위에서 던진 돌에 맞아서 사망한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장 기자. 근데 이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해요, 이번 사건이. 네, 어떻게 된 우선 거예요? 사건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지난 17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파트 입구 현관에서 아내를 부축하면서 계단을 오르던 70대 남성이 10여 층 위에서 떨어진 주먹 크기의 돌에 머리를 맞아서 숨졌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는 동갑내기인 초등학생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아파트 복도 방화문 밑에 고여있던 돌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을 던진 아이는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아직 사과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되게 허물 뭘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되게 건강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넘어진 거 보고 한 번은 사과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네, 제가 조금 전 경찰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 가해 학생 부모 측에서는 경찰에 이제 사과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밝혔지만 현재 할아버지의 장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이 사과 여부를 떠나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 네. 참 멀쩡하신 분이 좀 돌아가셨으니까 갑자기 네. 특히 유가족, 특히 바로 옆에 계셨던 아내분은 얼마나 황망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돌아가신 분께서 아프셨던 분이 아니라 도리어 아픈 아내를 부축해서 다니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간병을 도리어 해주셨던 분이니까 70대라고는 하지만 정말 건강하고 말짱하셨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르신께서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돌아가셨으니 이 같이 계시던 아내는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그리울 것이며 또 같이 있던 손자는 얼마나 놀랐을 것이며 가족들은 또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교육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죄 없는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교수님, 네. 그 한 보도를 보면요, 이 돌을 던진 A군이요, 이 피해자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지만 같은 동에 사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돌을 던지기 위해서 그 아파트 동에 갔던 거 아닌가 좀 의심도 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그 처벌 유무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 이렇게 발생했는지 경위 조사는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일이 발생한 그 아파트 자체는 복도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복도식이기 때문에 돌을 던질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넓죠. 그런데 지금 이 초등학생이 거주하는 그 아파트는 비복도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부러 이곳에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온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이제 조사가 좀 경위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현장에 떨어진 그 돌이 한 개가 아니고 또 세 개였기 때문에 또 친구도 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과연 평상시에 이런 행동을 많이 했던 것인지 다음에 그 돌 세 개가 동시에 순차적으로 떨어졌던 것인지 등등에 대한 일단은 경위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소위 말해서 평상시에도 이와 같은 것을 특정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그 경위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임지혜 변호사님. 네. 이 돌을 던진 학생들이 뭐 10살도 안 돼서 이른바 촉법 소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벌을 안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형사 책임론적 관점에서 성인이 아직 되지 않은 자, 미성년자는 세 개로 좀 세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19세 미만이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부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년법이 적용이 되어서 소년원에 가는 등의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분은 받지 않기 때문에 촉법 소년에 해당하면 사실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 이 아이들은 범법 소년입니다. 범법 소년은 만 10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범법 소년은 보호 처분, 그러니까 소년원에 가는 등의 보호 처분조차도 지지 않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범법 소년 10세가 안 된 아이들이라면은 사실상 어떤 형사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되어 네.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이지만 지금 사망이라는 가장 좀 극심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다만 보호자들, 이들에 대한 보호자들은 감독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서 보호자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 아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은 이제 손해배상은 네. 보호자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일단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아이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서 그런 돌을 던질 수 있었는지가 조사가 돼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모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장가희 기자, 뭐 저희 예전 기억에 보면은 이런 일이 좀 왕왕 있었어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요. 경기 용인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에게 집을 만들어주려던 50대 여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서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 실험을 해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벽돌을 던진 당시 만 9세 초등학생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범행에 가담한 만 11세 초등학생은 촉법 소년에 해당해서 과실치사상 혐의로 소년원에 송치됐습니다. 아, 계속 반복되는 일 같아요. 박상희 교수님, 일단은 그 초등학생이라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뭐 무언가 좀 무거운 물체를 던져서 사람이 맞으면은 그냥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 알 나이 아닌가요? 네, 사실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은 사실은 뭐 아이들이 잘못을 했습니다만 어른의 책임도 피해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높은 곳에서는 10층 정도의 높은 곳에서는 1kg의 무게의 물질을 떨어뜨렸을 때 맞는 사람은 2.5톤의 무게로 맞는다고. 2.5톤이요? 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부모님은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사실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면 이렇게 사망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당하는 무차별 폭행이랑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결과가 비극적 결과가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아이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아가서 학교에서도 이런 실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실험을 집에선 절대 하면 안 되고 높은 곳에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정규 교육 과정 안에서도 저는 소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도 어제 이 소식 듣고서 저희 아이한테 보여주면서 꼭 이런 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웅혁 교수님, 일단 촉법소년 연령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연령 문제가 계속 제기가 돼요. 교수님은 어떻게 의견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14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형사 미성년자 촉법소년을 기준으로 하는 나이가 정해진 것이 65년 전입니다. 1958년 이제 그 당시 기준인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른바 그 아이들의 행위 조정 능력 또는 의사 처리 능력 자체가 그때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성숙되고 조숙된 것은 아닌가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볼 만한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 흡수되는 정보 처리 양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다 본다면 그 당시에 정해진 나이 기준을 대폭 하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봄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국회에서도 14세를 13세 정도로 내리는 이런 그 입법이 논의 중에 있고 네. 다만 그 하한에 해당되는 10세는 전혀 변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하한도 동시에 밑으로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본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의 기준이 지금 2023년도 기준하고는 좀 맞지가 않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 형사 미성년자 여부에 대한 기준이 각 나라별로 좀 상이한 것도 그 사실입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3세에서 14세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미국의 또 어떤 주는 6세까지 또 정해져 있거든요. 뭐 그런 그 측면에 그 봐서 이와 같은 행위 조정 능력에 좀 변동이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 이 문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 한번 국회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임주혜 변호사님. 네. 일단 일각에서는요. 이들이 있잖아요. 성인이 됐을 때 뭐 처벌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들의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게 한다든지 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일단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세 미만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처벌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보호처분도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사건 같은 경우가 10층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이런 무거운 돌을
떨어뜨렸다. 이거 단순 호기심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고요. 놀이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한 범죄 행위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언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거듭 강조할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형사처벌은 이들이 뭐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됐을 때 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부모가 대신해서라도 형사 책임이 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현행법 테두리 하에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이제 부모의 민사적인 배상 책임만이 남아 있어서 사실 피해자와 유족들의 그 마음을 다 달래줄 수 있을지는 저도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아이만의 문제일지 어른들이 그렇게 뭐 분위기를 만든 건 교육을 못해서는 아닐지 고민해 보는 문제이긴 합니다.